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규제 개혁을 정당 이름으로 내걸고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당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죠. 규제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치로 내건 규제개혁당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정식 당 명칭을 규제개혁당으로 확정했다고 하네요. 약 30명이 모인 행사에서 규제개혁당은 25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공개했는데요. 발기인 중에는 1세대 유명 벤처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개혁당은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의 포지티브 시스템, 즉 선규제 후호용을 네거티브, 즉 선호용 후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3% 이상 전국 득표로 국회에 입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달 안에 정당 창당에 필요한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대회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3월 20일까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완료하고 이어 26일에서 27일에 중앙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할 예정인데 등록 후보는 100명을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한 뒤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출된 고경곤 창당준비위원장은 규제를 위해서라면 잠시도 쉬지 않겠다. 낡은 정치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현장에서 밝힌 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어요. 그 노동자를 착취하는 당이냐 뭐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산업 만들고 썼돈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 거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3월달에 오디션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누구든지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디션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뭐 100강, 50강, 25강 뭐 이런 식으로 16강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요. 두 과정에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비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기존의 그 낡은 정치, 혐오의 정치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이슈가 많다 보니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해도 되나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국이 이와 관련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BC 방송과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26 개최 준비 행사에 참석해 내연기관 차량 퇴출 입장을 밝혔네요. COP26 행사는 오는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데요. 존슨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되 가능하다면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예고한 거죠.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는 영국에서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영국은 이 같은 규제를 204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G7 중 최초로 2050년 순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던 거죠. 영국 정부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할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국가이자 사회, 지구, 종으로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OP26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국은 2050년 순탄소 배출 제로 계획을 내놨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으며 영국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자동차 외에도 영국의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0년 전만 해도 영국 전력의 70%를 석탄 발전이 차지했지만 현재는 3%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리와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아테네 등은 2025년까지 시내 중심가에서 경유 차량을 금지할 예정이며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불과 15년 안에 휘발유 및 경유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순수 전기차 및 수소차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7의 서비스 종료가 한동안 제법 큰 이슈가 됐었죠. 특히 공공기관들에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에서 개방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방형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개방형 운영체제 도입 전략을 세우고 10월부터는 행안부의 일부 컴퓨터에서 실제로 개방형 운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특정 기업에 종속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윈도우 7의 기술 지원 중단과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개방형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된 MS 윈도우와 달리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구름, 하모니카, 티맥스 등이 있습니다. 개방형 운영체제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인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상 컴퓨터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데요. 필요할 때만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개방형 운영체제와 가상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중앙정부 공무원 1인이 사용하는 물리적 컴퓨터는 2대에서 1대로 줄어듭니다. 현재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정보 보안을 위해 행정용과 인터넷용 컴퓨터를 2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행안부는 개방형 운영체제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기존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개방형 운영체제 사용을 확대해 5년의 컴퓨터 내구 연한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개방형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방형 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봤으나 다수의 웹사이트와 일부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문제점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지는 못해왔죠.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능과 지원이 개선된 다양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내놓고 있어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또 올해 말까지 공공 웹사이트에서 윈도우에 종속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해 도입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각종 괴담이 떠도를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새로운 풍속도를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대면 접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최대한 현장감을 누리면서 전염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본다는 기대에서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는 일요일 현장 예배를 취소했는데요. 6번째 신종 코로나 환자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대신 교회 측은 설교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도들의 호응이 커지자 다른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 충신교회, 서울 마포 광성교회 등도 유튜브를 대안으로 내세웠고 불교계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면부례를 열었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에 들어선 학교들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포스텍은 7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 체육관 행사와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입학식을 모두 유튜브 라이브로 대신합니다. 청주 성원대학교도 13일 예정된 유튜브 라이브로 학위수여식을 실시하고 이외에 몇몇 대학들도 학위수여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취소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설명회를 열지 않고 유튜브 영상에 담습니다. 설명회는 영상으로 제작돼 5일 빅히트 레이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여자친구, 이달의 소녀, 펜타곤 등 아이돌 그룹들은 무관중으로 행사를 열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넷플릭스는 나홀로그대 제작 발표회를 온라인 스트리밍 행사로 치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배경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의 개선된 환경이 꼽히는데 실제 최근 5G 기술 등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면서 시청자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끊김없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죠. 시청자도 대폭 늘어 스트리밍 툴 제공업체 스트림 엘리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2018년 4분기 2억 9,300만 명에서 2019년 4분기 3억 3,4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직장인들은 식사 후에 자판기에서 뽑은 500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급성장은 대한민국 점심시간 문화를 크게 바꿔놨죠. 이뉴스투데이의 보도인데요. 이제 식당 앞 무료 커피 자판기나 거리 곳곳에 위치했던 한 잔에 500원 이하 커피 자판기는 쉽게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설탕, 우유 등의 첨가로 단맛이 강해 일명 달달이 커피나 봉지 커피로 불렸던 기억이 있죠. 과거 점심 식사 후 중장년층의 필수 코스와도 같았던 조제커피 시장의 후퇴는 커피류 생산 규모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지난해 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커피류 시장 중 커피류 생산 규모 추이에 따르면 조제커피 생산액은 2015년 6,684억 원, 2016년 6,285억 원, 2017년 6,402억 원, 2018년 5,776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AT 측은 이번 커피류 시장 현황 리포트에서 조제커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설탕 등 첨가물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수요에 따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5년 연속 매해 100억 원 이상씩 매출이 줄고 있어 조제커피 앞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는데요. 조제커피가 줄어들 때 큰 폭으로 실적이 상승한 것은 액상커피죠. 같은 리포트에서 액상커피 생산액은 2015년 3,532억 원, 2016년 4,617억 원, 2017년 5,850억 원, 2018년 7,583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씩 실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액상커피는 2018년 조제커피와 그래프가 교차하며 상승 곡선을 제대로 탔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부터 급격해진 변화는 커피 전문점 커피로 음용 습관이 변한 소비자들이 고품질 원두로 만든 커피를 여러 잔 즐기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제커피가 완전히 사장됐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따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제커피 생산액이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2018년 전체 커피류 출하의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37.9%로 커피류 생산액 1위인 액상커피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커피업계에서도 조제커피 판매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무실이나 가정, 캠핑 등 여행용으로 아직도 다수가 즐기고 있는 커피 종류라며 30%대 점유율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